예, 이어서 네 번째 세션으로 한규보 연구원님께서 스마트시티 R&D 프로젝트 성과 관리를 위한 핵심 성과지표 프레임워크 설계와 구성.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한규보 연구원입니다. 우선 스마트시티 R&D 프로젝트 성과 관리를 위한 핵심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 설계에 대한 논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목차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스마트시티의 스마트시티의 시장 규모라던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구 범위 및 방법에서는 뒤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도출하게 된 핵심 성과 지표의 프레임워크 설계와 그 다음에 지표 도출 과정 그리고 적합성 검증을 하게 된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여기는 스마트시티 트랙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서 들어오셨으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 전망입니다. 2025년까지 2.5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ITU에 의하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이 116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물리적 도시 시설의 ICT 기술이 접목되어 효율적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 3월에 시행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및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표는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 및 해외 진출 과제들에 대한 에서 나온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국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이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하여 다양한 미래 기술을 접목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 제시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목표입니다. 우선 본 연구는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시티 R&D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 핵심 성과 지표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실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R&D 과제에 적용하여 핵심 성과 지표를 직접 도출해보며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성과 지표 프레임 기반의 국내 스마트시티 R&D 프로젝트의 성과 관리를 진행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의 실질적인 진단과 도시별 성공 모델을 확보하고 국내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 모델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서비스 실증을 목표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기대 성능 달성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의 핵심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실증 도시 내 작동하는 서비스의 성과 관리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되는 서비스의 기대 성능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시티의 영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해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 성과 지표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핵심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와 KPI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연구 범위 및 방법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프로세스가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의 성과 관리 사업 구조를 고려를 하여 서비스 수준의
평가 체계를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표를 각 핵심별로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표 산출 단계에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KPI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모델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가며 그다음에 도출한 지표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표 검증 단계인데요. 검증 단계에서는 우선 KPI 위원회를 통해서 지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다음에 스마트 기법을 이용하여 그 지표의 검증을 하였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으로는 해외의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SDGs와 새로운 도시 의제인 누아에서 많은 해외 지표들이 이 두 개의 문헌들을 참고하여 성과 지표를 만들고 있는데요. SDG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적인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요. 또한 누아는 도시에 대한 권리와 제인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회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의 두 가지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의 생산과 이용하여 공평한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다음은 선행 논문들에서 다음에 스마트시티 인덱스들에 대해 분석 및 정리한 표입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많이 쓰인 지표명과 기관에 대해서는 주황색 박스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ISO, ITUT 그리고 IBM에서 나온 스마트시티 성과 지표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선행 연구한 지표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 중에서는 또한 주피터 리서치와 IESE 비즈니스 스쿨 그리고 모리 메모리얼 인스티튜트, 이지파크 또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네. 핵심 성과 지표 모델의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이 된 BSC 성과 관리 모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SC의 정의 및 개념입니다. BSC란 균형 성과 관리인데요. 전략적 성과 관리 기법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BSC의 네 가지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바로 그 네 가지의 관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재무 관점과 그 다음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성장 관점 등에 의해서 장기, 단기, 원인과 결과 그리고 외부, 내부 등을 균형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성과 모형입니다. 네, 여기서 집중을 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희 연구진들은 BSC 성과 관리 시스템의 특징과 주요 효과를 높이 샀기 때문에 이 BSC 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가져갔습니다. BSC의 시스템적 특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내적으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성과 관리 체계의 지속적 고도화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저희 혁신성장 프로젝트에서 대내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BSC 성과 관리에 따른 주요 효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아레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8개의 핵심과 수많은 세부 기관들에 대해 본인들의 정확한 아레나를 주음으로써 본인들이 개발을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에서 어떠한 부분을 본인이 역할을 맡는지에 대한 아레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 운영 반증과 효율적 정렬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 채널로서의 핵심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차용을 했는데요. 우선 스마트시티 사업단이라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바로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 산업단에서의 기관 운영 방침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수많은 연구진들과의 소통 채널로서 여러한 지식들을 모아서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 채널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바로 BSC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 공기업 성과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서 나온 공기업에서 BSC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민간 부분은 동그랗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부 주도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하이라키적인 구조를 갖는 성과 관리 모형을 사용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BSC의 성과 관리 모형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주의 있게 본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하이라키적인 레벨과 그 다음에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바텀업을 통해서 바텀업 관점의 실행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문헌 연구 결과 종합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단변적인 공급의 인덱스라는 점이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에는 맞지 않는 보다 후행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레벨의 지표들이 매우 많았으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 성과 지표에만 한정된 평가 지표였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도시 평가 지표와 도시 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로 이루어졌는데 서비스 수준과 기술 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개발 주체가 결여된 평가 지표가 많았는데요. 이 대부분 평가 지표의 경우 공공의 주도로 진행되면 민간 기업의 참여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입니다. 스마트시티 R&D 프로젝트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성과 지표는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스마트시티 R&D 현황에 맞는 성과 지표의 모델은 무엇인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연구 방법입니다. 국가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에서는 3P 레벨이라는 프로젝트 사업 관리 모델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위서부터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프로젝트 레벨로 대구와 시흥인 도시 레벨인 포트폴리오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프로그램 레벨 그리고 세부 서비스들을 유즈케이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레벨로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측 그림을 보신다면은 이렇게 캐스케이딩을 통한 3P 단계별, 3P 레벨 단계별 KPI 관리라고 해놨는데요. 세부 연구기관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단위에서의 효과 지표를 프로그램인 여기 이쪽 레벨입니다. 프로그램 단위에서의 효과 지표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의 그림과 같이 사전에 프로젝트 단위, 맨 아래인 프로젝트 단위에서부터 지표를 바텀업 방식으로 캐스케이딩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 핵심 성과 지표에 이제 저희가 구축한 레벨 9분입니다. 세부 연구기관에서 개발하는 서비스 기술들이 연구개발됨에 따라서 실증 도시의 점진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5단계의 핵심 성과 지표 레벨을 두었습니다. 맨 아래서부터 수행과제 KPI, 그 다음에 수행과제 KPI 레벨, 투수 지표, 그 다음에 시스템 효과 지표, 서비스 효과 지표, 이펙트 지표입니다. 이거는 맨 아래 단위 연구자의 관점에서부터 바텀업으로 올라가면서 지표를 만들게 되며 그 다음에 사업단 관점에서의 그리고 시티 레벨에서의 관점으로 탑다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도출한 핵심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는 이 프레임워크를 아워글래스 모델이라고 명명 지었으며 우측에 보이시면 성과 측정 레벨별 KPI 성격 및 정의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는 아까 3P 레벨에서의 똑같은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으며 그러면 성과 측정 레벨은 포트폴리오로 이펙트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효과 지표가 있고요. 또한 프로그램에서 또한 시스템 효과 지표가 있고 프로그램에서는
툴스 지표, 그다음에 수행과제 레벨 단에서는 수행과제 KPI라는 KPI 명을 레벨명을 지어놨습니다. 이것은 수행과제 KPI는 기간별 기간별 연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과제 KPI라고 보시면 되고요. 툴스 지표는 연구기관들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 예를 들어서 모듈이나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인 측면의 지표들입니다. 프로그램은 이 기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효과성을 보기 위한 효과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비스 효과 지표는 이 시스템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실증되는 테스트 베드에서의 어떤 효과를 보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서비스가 전체 도시로 확산됐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이펙트 지표입니다. 네, 아울레스 모델의 레벨별 KPI 도출 가이드인데요. 가장 저는 이 모델을 작성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바로 이 연구자 단에서 바로 CT 단으로 올라가는 이 하이라키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래 단에는 점점 기술적인 지표가 이루어져 있고요. 상위 단으로 갈수록 보다 거시적인 지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연구 방법인데요. 연구 방법에서 이제 핵심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5단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KPI 스크럼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이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럼을 진행하는데 스크럼이란 뭐냐면은 프로그램 단에서 여러 각 핵심별로 모든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는 각 핵심별로 앰베서더라는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로 이루어진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 중심으로 좀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나서.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표는 다음과 같이 8개의 핵심에서 총 305개의 KPI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법을 이용해서 전문가 검증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우선은 여기에 보이시면 시스템 효과 지표와 툴스 지표에 대한 스마트 기법을 통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평균 7점대 대부분의 지표가 측정 가능함을 입증하였고 지표의 적합성을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사점입니다. 핵심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 기반의 스마트시티 R&D 프로젝트 성과 관리를 통해서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의 실질적인 진단과 도시별 성공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국내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 모델을 국내외 확산 도구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연구의 방향입니다. 요인 분석을 통해서 KPI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 현재 도출되어 있는 핵심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BSC에 대한 문헌 연구를 사실 더 해보면요, 유사한 스트래티지 맵이라고 해서 BSC를 확장한 연구도 되게 많아요. 네, 아마 맞습니다. 유사한 피글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과 비교분산 문헌 연구 좀 제시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R&D, 스마트시티 R&D 프로젝트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정의가 없이 제너럴한 성과 관리 체계만 제시를 했는데 이게 네네. 과연 이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R&D에 대한 어떤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사후 검증을 하실 예정인 거죠? 네, 사실 이 논문의 제목이 과제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요. 네, R&D 프로젝트라는 이 범위를 조금 줄여가지고 그냥 스마트시티의 성과 관리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